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KBS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많게는 50mm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어 호흡기 관리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출발해 선선한 아침이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지역 내 공영 주차장들의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도 없어서 단속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 실태 짚어보고요. 원주시 그림책센터 일상예술이 그림책 이론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 또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 중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이 지역 내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 종합병원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응급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경비를 지원해줘서 주민들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끝으로 전해드리죠. 5월 2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군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은 2,000제곱미터 이내의 상점 10곳 이상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절차는 생략할 방침인데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 상환액의 3%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6월까지 한 달 더 늘려서 진행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영월 군민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무료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 10곳에서 이뤄지는데요. 이미 접종을 마친 고위험군 주민들도 의료진 상담을 거쳐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지역 내 공영 주차장들이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이재덕 주차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시가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가운데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로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공유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존에 추진해온 주차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성과가 나타나는 해입니다. 하지만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나 카라반 등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국민신고를 기준으로 올해 접수된 장기주차 관련 민원은 총 16건입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주요 민원 내용은 캠핑카나 카라반의 경우 레저용이다 보니 한 번 차량을 주차하면 장기간 주차하고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시에서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공유주차장에 캠핑 차량과 같이 장기간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막과 지정면에 있는 문막 공유주차장과 지역도시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등에서 카라반 등 장기 주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22년에 원주시가 문막체육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 주차구역을 설치를 했지만 이마저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캠핑카 이용자와 일반 차량 이용자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문막 공유주차장 내에 캠핑카 및 카라반 전용 주차구역 39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무료로 자율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 장기주차 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캠핑카 및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여 유료 운영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이었죠. 7월에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 현행법에 따라서 이제 한 달이 넘은 기간 주차한 차량을 장기 방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주차장법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을 파악하여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나 무료 공유주차장의 특성상 CCTV 및 차량 번호 인식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기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해당 차량이 실제로 언제부터 주차되었는지 또는 중간에 주행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카라반의 경우 별도 잠금 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강제 견인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력과 예산 문제도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장기 주차된 캠핑카 등에 대해서 따로 처벌 규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공유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주차장 법상 공유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주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견인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잠금장치 설치 및 차량 훼손 우려 등으로 실질적인 집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장기주차 차량 공영주차장 내에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캠핑 문화가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만큼 해당 지역 이제 가게 되면 그 시민들을 배려하는 시민 의식도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장기 주차된 캠핑카 등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장기주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주요 주차장에 추가로 설치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진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면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주차 관제 시스템 도입과 카라반 및 캠핑카 전용 유료 주차장 조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나 카라반 등을 소유하고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차장에 장기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원주시에서 조성되는 주요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올해는 그동안 원주시에서 추진해온 주차장 조성 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6월에는 무실동 법원 앞 62면의 무삼공원 공유주차장이 준공되고 46년에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만중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주차 불편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말 114면의 만중역 공유주차장이 추가 조성되면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시민분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만종역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 주차 불편을 많이 호소하신 편이셨나요? 예, 맞습니다. 만중역에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차를 세워놓고 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달에 저희가 7월 말쯤에 만중역 공유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앞으로 이런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주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주요 주차장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홍보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건 없으실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주요 주차장에 현수막들을 게시해서 시민들 홍보를 유도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카라반 및 캠핑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편물 등을 배송을 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또 정말 몰라서 그냥 장기 주차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요. 요금 내면 그만이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많이 알려주시고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이재덕 주차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그림책 센터가 그림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학기 그림책 이론 강의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그림책 센터가 매년 운영하는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잘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준비된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네, 매년 이 그림책 도시 원주에서 진행하는 그림책 프로그램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림책에 관심 있는 수강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네. 이론 그리고 실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그림책을 제본까지 해서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과 또 그림책에 관한 이론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그림책 이론 강좌가 준비됐습니다. 한국은 그림책 문화가 일찍 시작된 건 아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우리 그림책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많은 수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 그림책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또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위해서 원주를 중심으로 한국 그림책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실제 연구자들이 세계 그림책에 대한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상반기에는 그림책에 관한 기초 이론 4강, 또 하반기에는 심화 이론 4강이 이어집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오승민 담당자에게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기초 이론은 같은 주제로 3년째 진행했다면 심화 이론은 해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이제 그림책 개로는 이제 성인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요. 원주시 그림책 센터의 K픽처북 연구 아카이브 사업에서 연구한 내용을 강좌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제로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그림책 이론에서 새로운 연구가 궁금하신 분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그 주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림책 연구자님이 강의하시기 때문에 새롭고 깊이 있는 강의였다, 열정적인 강의였다라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이 그림책 강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 또는 이 그림책 연구에 관해서 궁금한 분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올해는 세계 주요 그림책의 상과 수상 작가의 수상 작품을 살펴보면서 세계의 그림책 흐름을 살펴보는 강좌들로 준비가 됐는데요. 세계 그림책 흐름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인 그림책 개론 2로 그림책에 관심 있는
있는 시민이나 지역의 예술가, 또 그림책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또 그림책 읽기 심화반이 있는데요. 그림책 창작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실기 능력을 기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그림책 관련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면 이탈리아의 볼로냐 아동 도서전, 브라티슬라바 그림책 비엔날레 등이 있는데 최근 한국 작가들의 수상이 이어진 만큼 지금 세계 수상 그림책 흐름을 살펴보면서 또 한국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발전을 이어가면 좋을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승민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볼료라 라가치 상가 작가들, B 상가 작가들,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가 작가들, 안데르센 상가 작가들, 칼데코 상가 작가들로 이렇게 5강을 준비했어요. 5분의 각 분야 전문 연구자님을 어렵게 모신 만큼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강좌이고요. 강좌에 오시면 그림책에 관심 있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림책 공부에 새로운 눈이 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자리가 조금 남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바라고요. 혹시 오시지 못하더라도 이제 소식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강좌가 끝나면 원주시 그림책 센터 일상예술 블로그에 항상 수업 후기를 올리거든요. 그 수업 후기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또 재미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직접 꼭 여기를 찾아가지 않아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번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수강생들만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림책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이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보고 그림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지역의 방송국 근처에도 있는 밥상 공동체 복지관에 직접 방문해서 수강생들,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학교나 기관에 방문해서 이 그림책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 방문해 준다는 얘기 듣고 방송국에 나눠주나 궁금했는데 저희 맞은편에 또 밥상공동체에서도 네.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기초이론과 심화이론이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초인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욱 그림책을 또 알게 되고 그림책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른들이 이제 그림책의 매력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미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도서관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또 배워볼 기회가 있네요. 자,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개강 일정 어떻게 될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개강하는데요. 매 강의마다 또 그림책센터 블로그에 수업 내용과 후기가 함께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번 수업 함께하지 못하셨더라도 수업 내용 참고해 보시고 다음 수업에 또 참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그림책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또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더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와 또 신청은 원주시 그림책센터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시 그림책센터 블로그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와, 네.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시민 또 수강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내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 종합병원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응급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서 군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부담 경감에 나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정문태 예방의학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창군 보건의료원 예방의학팀장 정문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평창군에서 응급환자 부담 경감 이송경비 지원을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군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취약 지역입니다. 네. 지역 주민이 응급 상황일 경우 대부분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중증급 분류에 따라 응급 환자로 분류되게 되시면 의료기관,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 시
비급여 항목인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이송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료 취약 지역인 평창군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행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평창군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평창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이며 이송 당시 중증도 응급 이상일 때 도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분이며 지원 금액은 구급차 이용료의 50%, 단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되며 이래 최대 20만 원까지이며 개인별 지원 횟수는 연 2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지원 금액이 이제 구급차 100%. 이용료가 100%인 네, 거죠. 네, 네,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 사업이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올해 평창군민 중에서 응급 차량으로 이송된 환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금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응급 상황 시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으로 이송되셨다면 환자분이 직접 신청과 보호자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1월 1일 이후에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분의 경우 5월 26일 기준 한 10여 분이며 평창군민 중 도내 타 의료기관에서 이송된 환자분도 이송일 기준 평창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창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실까요? 네, 보호자 및 환자분께서 우선 평창군 보건의료원 예방의학팀 전화 330-485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시고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송료 영수증, 활동 및 처치 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제 모를 경우에 이미 응급 차량으로 이송이 된 경우 이제 관련해서 찾아서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로 방문을 해서 이제 대상인 건지를 먼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 받으시고 저희가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건데 그 제출 서류라든지 해당 유무를 친절하게 안내 드릴 계획입니다.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평창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죠. 우리의 건강, 의료는 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빠른 시일 안에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평창군은 인근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이며 타 지역보다 65세 이상 어르신 수도, 어르신 수도 전체 인구의 36%로 아주 높은 비중으로 초초고령 사회입니다. 이에 따른 독거 노인 비율도 높아 응급 환자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이송 첫 치료 지원으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이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말씀해 주신 수치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더 필요하고 혜택을 볼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어르신분들의 경우 이제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제도 자체를 알아야 나중에라도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혹시 제도를 어떻게 좀 홍보할 계획은 세우셨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지역 내 밴드라든지 이장단 회의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내해서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지역 내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문자 메시지도 또 당연히 드릴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이 없는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또 방문해서 알려주시고 하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좋은 제도 만들어주시고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정문태 예방의학팀장이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